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타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 프롬을 집중하고 있다가 프로 소개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럴 뻔했어요. 이게 써 있어가지고 아 이제 정신 어디 놓고 다니는 거야 지금. 자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 아이 멀었어. 지금 저가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부터 길게 하면 안 그래요? 되지. 뭐가 중요하다? 한덕수 좋아요라고 한덕수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 센스. 야 뭐가 중요하다? 한덕수 싫어요. 아 그 좋아요로. 본방불가 좋아요. 아 그렇지. 뭐가 중요하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한동훈 좋아요 할 것 같았어. 아이, 안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지. 아 근로자의 날 좋아요. 자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더 주는 거 별로 없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내비를 찍었는데 전 항상 시간 때문에 내비를 찍어요. 길을 몰라서가 네. 아니고. 네, 저도 그래요. 20분인 거야. 그래서 잘못 내비 고장 난 줄 찍어가지고 알았잖아. 20분? 그래서 그 시간에? 길에 나오고 보니까 차가 한 대 맞아요. 없어요. 7시 20분. 아니 20분 걸린다고 아, 나오는 20분 거야. 20분 걸린다고. 걸린다고. 자 뭐가 중요하다? 센스 없어. 다시 아니, 마지막 기회를 뭐가 드릴게. 중요하다 하니까 갑자기. 뭐가 중요하다? 한동훈 후보 선출이 중요하다. 됐죠? 뭐, 예. 원래 한동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 아니. 그래. 뭐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가 아니라 아직 저 교육은 더 시켜야 되겠어요. 아니 저기 T야 T. 극티야 내가 맞아. 보니까. 예. 극티야? 야, 그게 안 돼. 극티여서 안 돼. 네. 아니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냥 야. 기회를. 다 늦었잖아. 늦었어. 내가. 저 한덕수 좋아요도 나오고 뭐 그때는 뭐였죠? 아 내란 뭐였지? 내란 좋아요가 아니라 탄핵 네. 좋아요 이런 거. 네, 저는 다 기회를 드립니다. 자. 나는 시- 저 용주가 그 공소기각 좋아요 할 줄 알았더니 네. 공소기각 좋지 아 않은가 봐. 그거는 상국이가 너무 당연한 건데 뭐. 네, 상고기가 당연한 거죠. 상고기가 좋아요가 안 했다. 당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한 걸 안 해. 그래요. CK 페스티스트 본불 빨리 스타트. 스임님 테디아 타짜들 본방불가 드디어 직거하네요. 5초 전 깍. 충치님 와 드디어 본방불가 본방 입성. 김유민님 본방 사수를 위해 일주일에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좋아요 누르 응원합니다. 피카치우님 옛다 좋아요. 옛다 좋아요. 아 옛다 먹어라. 먹습니다 얼마든지 주시면 먹어요 저는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네잎 클로바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었는데 시간상 생방은 못 보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생방 보내요. 좋아요 누르고 기다리겠습니다. 남인영님 근로자의 날이라 처음으로 본방불가 본방 시청하네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순뚱 S님 순뚱이 여러분이신가 보다. 복수 S가 붙어 있어요. 테딘 베트남 놀러 와서 이제 조식 먹고 본방불가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8시 56분이랍니다. 야, 근데 일찍 일어나셨다. 오늘 저 한 8시 티업이신가? 그런가 보다. 그죠? 아니, 왜냐면 아니 베트남 가면 다 골프 친다고 왜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 여행 가서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제 한잔 하시고 주무시든지 6시 56분이니까 왠지 한 8시 식사하시고 8시 티업? 좋으시겠다. 베트남. YB 더치스님 오늘 본방 완전 기대됩니다. 귤 선생님 본방불가 좋아요. 강 HJ님 비가 오는 목요일 아침 본방불가와 함께합니다. 균형 잡힌 시사 언제나 응원해요. 리님 490등 출석. 핑큐똥님 암울하기만 한 현실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주는 장성철, 윤희석, 박원석, 서용진님 덕분에 목요일 아침은 즐겁습니다. 감사해요. 장성철이 맨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요. 기억님 그렇습니까? 예, 훌륭하다 장타짜. 자, 아직도 그런 거 연연하세요? 아니 나 욕만 많이 먹어서 저런 거에 민감해. 예. 칭찬에 민감하다고요. 장성철 엄청나게 좋아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뭡니까? 엑스파일의 진실. 다 털어, 뭐 이런 다 거 다 털어. 털어. 아직 경찰에서 사건 종결을 안 시켰어요. 3년째 지금 종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봐 주세요. 아니 아, 경찰도 네. 그걸 좀 받고 싶은 거지. 네. 뭘요? 엑스파일을. 그 되게 그때 궁금해하셨어요. 그 경찰 네. 갖다 주면 바로 사건 종결시켜 줄 거예요. 아니 바로 잡아갈 것 같은데요. 안 지금 넘어가. 있잖아. 갖다 주고 종결하고 빨리 합시다 여기서. 푸에더 포더님 좋아요 미리 눌러봄. 지금 눌러도 되죠? 아유 그럼요. 시작하고 아무 때나 눌러도 되는데 14579로 가야 돼요. 짝수 누르면 없어져. 본방불가의 인기가 나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방송 가는 데마다 작가님들이나 PD님들이 본방불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오늘 정말 갈까? 예? 정말 예. 이거를 기획한 우리 민 PD님, 메인 작가님, 이 작가님, 또 시작이다. 또 우리 태준님, 또 시작이야. 정말 참 그리고 SBS 사장님 수상 소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수상 소감. 수상 소감이야.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그러면 오늘도 저 탑프로 작가님들이 궁금해하신 게 하시게 또 몇 개 또 투척하고 그렇죠. 몇 개 또 투척해야지 또 있어 우리는. 그럼. 예, 한덕수 대행이나 뭐 한동훈 저 후보에 가는 또 있어 우린 없는 게. 자 그런데 그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건진 건희 요거 해야 돼요. 어제 근데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이. 이게 사상 최초잖아요. 전두환. 사실은. 전두환. 전두환 옛날에.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전노 다 했을 전노. 거예요. 전노. 전노 다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민주화 이후로 퇴임했던 대통령들이 뭐 퇴임 이후에 이것저것 뭐 구설이 시달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았지만 봉화마을을 안 털었거든요. 아니, 전두환하고 윤석열 같은 이 공통점 있잖아요. 내란. 그러니까 그 전두환 이후로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그래요? 윤석열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내란 때문에 압수수색은 안 하고 이게 자범성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거죠. 예, 어쨌든 뇌물 받고 막 이런 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봉화마을을 안 털었는데 이번에 아크로비스를 바로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혐의는 일단 건진법사가 전성배 씨가 피의자고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인 것 같아요. 아크로비스타 집 그다음에 이제 거기 지하 1층 저 구석탱이가 화장실 옆에 있어요. 코바나 콘텐츠 거기 코바나 콘텐츠까지 털어갔는데 역시 보니까 혐의는 그 저 건진법사 관련해서 그 다이아 브랜드도 나왔어요. 6,9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그거 이제 찾으러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샤넬백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찾으러 간 것 같고. 저 김건희 여사 휴대폰도 가져갔다는 보도가 있던데 검찰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척만 하는 겁니까? 빨리 움직였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보도가 벌써 나온 지가 그러니까 목걸이 얘기가 알려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압수수색 들어감과 동시에 알려지거나 압수수색 한 뒤에 알려지거나 근데 뭐 사실은 다 치웠어도 충분히 남았을 시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동안의 의혹은 검찰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3년 들고 있다가 무혐의 내렸고 물론 최근에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예. 여전히 어쨌든 그 윤석열 김건희가 성역인 요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검찰 내부가 다 균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거예요. 검찰 내부에도 결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지금의 이제 검찰 수뇌부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여기는 적어도 이제 운명이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 석방도 그렇고. 아하.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도 사실 뭐 건진 게 없잖아요. 휴대전화만 가져왔다. 뭐 그거는 이제 봐야죠 일단은. 그리고 예. 나머지는 엎드려 들어가서 봤는데 예. 이런 거에서 아니 일주일 전에 이미 보도가 다 나갔는데 치워도 벌써 치웠죠. 술은 아마 그 사이에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인삼주는. 인삼주에 받은 직후에 마셨겠구나. 받은 직후에. 예. 아, 저는 알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한 게 결국에는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일단 피의자는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고인이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네. 그렇지만 소환 조사 수순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그냥 서면 조사하면 안 돼요. 나 몸이 아파요. 이런 식의 예. 얘기를 검찰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길만 건너면 통해서 되는데 뭐. 길만 건너면 되는데 가까워. 아크로비스타죠. 그래서 소환 조사를 위해서 좀 예.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도 뭐 사견이에요. 저는 상반기 내에 김건희 여사 사법 처리되고 구속된다 저는 한 표 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제일 구속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예? 하시죠. 아니 사견 아니 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런 거죠. 검찰의 가장 중요한 게 조직 보위 논리거든요. 뭐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검찰 개혁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 니들은 뭐 했냐. 그래 나에 대한 수사는 그렇다 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니는 뭐 했니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또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본인이 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찰에 대한 그런 류의 압박을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김건희 여사는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밖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중들은
일종의 이건 재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거를 원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검찰은 그 칼을 김건희 여사에게 돌릴 수밖에 없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동정심이라든지 보호해야 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서는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조직보호 논리로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양태를 보였어요. 네.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어허. 고개를 숙였다가 권력이 떨어지고 나면은 막 가서 막 뒤잡듯이 잡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난 궁금한 게 검찰이 왜 이렇게 비겁하지? 비겁해? 예. 왜냐면 그때는 몰랐던 걸 왜 지금은 알죠?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뭐 어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없었나요? 예. 세상 국민 조선팔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보위 논리에서 수사를 한다면 예. 제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허. 이게 뭐 새로운 정부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 이런 정도의 수사를 평가를 받아서 검찰을 그대로 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일단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예.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 간의 알력 다툼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냐. 예. 저는 그래 보여요. 심호정 검찰총장과 뭐 이창수 서울지검장 지금은 버티고 있으나 그 반대편 어허. 이 사람들을 좀 치워야겠다라는 예. 측면에서의 움직임도 저는 충분히 고려된 압수수색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거 뭐가 나왔어요? 경향심 이거 주제를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랭킹 1위 건진법사 명태균 씨 그다음에 천공 중에서 1등이 누구라고 그랬지? 건진, 건진 2등, 명태. 3등 천공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등인 건진법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건진법사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그런데 2등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명태균 씨.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때문에 서울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출두하면서 뭐 오세훈 시장 뭐 저격하고 7번 밥 먹었다 이러고 뭐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보낸 오세훈 시장 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자 경향신문 방금 전에 나온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자 제목 단독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윤상현 김성훈과 술자리 무슨 얘기 나눴나 이 조합은 뭐야? 희한한 줄. 이 희한한 김성훈은 경호처 차장. 사이만. 아직 수리 됐나 사직서가? 어쨌든 아니요. 사의를 수리 안 됐죠 아직. 예, 어쨌든 경호처 수를 누가 해요? 아 그러네 권한대행이 하나. 어쨌든 출마의 정신을 이거 팔아야 뭐야? 윤상현 의원하고 김성훈 차장과 술자리를 했다. 명태균 씨가. 아 이거 이 조합은 뭔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윤석열이 시킨 거지 뭐. 가서 왜요? 입 좀 적당히 맞고 예. 좀 다독이고. 예. 아니 그렇게밖에 더 보여요? 게다가 윤상현은 공범일 수 있어요. 예. 공천 개입에 당시에 그 공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저렇게 공범이 접촉을 해가지고 보란 듯이 입막음 하려는 거로밖에 더 회유하고 입막음 하려는 것밖에 더 보여요. 오 그렇다. 게다가 김성훈이 예. 왔다는 게 더더욱 그렇잖아. 김성훈이 명태균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김성훈도 뭐 있어요? 그동안에 뭐 김성훈이 명태균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명태균하고 윤석열 간의 접촉면을 잘 알겠죠. 예.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어허. 지켜봤으니까 예. 저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 보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보여요. 자 네. 일단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말씀드리면 밤 10시 50분에 조사가 끝났고 강남구의 한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는 명태균 씨가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성훈 차장은 뒤늦게 합류했고 총 5명이 해서 술자리는 자정 이후 10시 40분까지 술자리를 기울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 봐서는 이거는 기사의 소스는 명태균 씨일 가능성도 아닌가? 예. 그게 맞겠죠. 모르죠. 예. 이걸 윤상현 의원이 자 뭐 여기서 할 윤 리가 의원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명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한다. 자 전날 또 명 씨는 기자에게 이 술자리와 관련해서 윤핵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윤 의원을 만난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에도 만난다고 얘기했다. 아 이런 얘기구나. 예. 어떻게 봅니까? 이 수사 얘기? 관련한 얘기를 했겠죠. 내가 공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공천 관련해서 22년도 지방선거 예. 윤상현은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고 조사를 또 받았고 예.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 이제 감독 기록 뭐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가서 예. 참관한 거라고 봐야죠. 이 사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속기사 김성훈 속기사. 그냥 듣고 끄덕끄덕하고 윤 대통령 지금 최측근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로 명태균 씨의 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한테는 부담이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저는 아직도 12월 3일날 계엄의 동기는 명태균 씨였다고 봐요. 명태균 씨가 황금폰이고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터뜨렸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12월 3일날 그 평온한 날 예. 정치적 물수를 둬가면서 그렇게 군을 국회에 보내서 그런 예.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윤석열 의원하고의 공천개입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말씀한 대로 박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일단은 좀 불쌍하다는 게 뭐예요? 좀 봐줘라 이 얘기잖아요. 예. 알고 보면 두 부부 이제 권력도 다 떨어지고 불쌍하니까 명태균 선생님 좀 봐주시고 적당히 좀 넘어갑시다. 요 얘기를 좀 하려는 것들이 아니었냐 싶어요. 회유죠, 회유.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이제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예. 보석은 검찰 동의가 있어야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일정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걱정되는 대목들이 있을 거고 윤석열 부부나 예. 혹은 윤상현 의원도 그래서 어떤 아까 윤희석 대변인 얘기대로 어떤 검찰 수사 방향이 어떤지 이거를 한편으로는 탐문해보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명태균을 회유하려는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나는 이제 궁금한 게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윤상현 의원이 언론사에 흘렸을 가능성은 빵이잖아요. 오해받기 딱 좋은데 김성호 차장은 덜 나위 없이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이거를 좀 흘렸다고 볼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만약에 이거를 흘렸다면 그 의도는 뭘까요? 위기감이에요, 위기감. 명태균 씨 위기감? 네. 어. 내가 건진한테 밀리고 있구나. 아이, 뭐야 또? 예.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건진이 한동안 막 뜨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막 언론에도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예. 조사받고 나와서도 계속 뭐 어디 MBC 기자, 역시 MBC 요즘 뭐 많이 보도하던데 막 이러고 한 거의 뭐 1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또 일문일답하고 그래요? 명태 예. 씨가 저한테도 연락을 자주 해요. 어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진짜? 윤상현을 왜 만났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지금 이것 때문에 기자들이 전화하는 것 같아서 아직 제 예. 톡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시간 드리게 전화하고 오세요. 나가서 5분. 예, 여기서 전화하고. 하세요? 여기서 밖에 나가셔도 여기서 돼. 나셔도 되고. 예. 밖에는 근데 나 명태균 씨한테 미안하긴 한데 뭐 예. 미안할 건 없지만 건지는 명태균 씨 넘사벽이에요. 아니 관복권 아니 한 번금도 못 받은 양반이 무슨 아니 생각을 해봐요. 건지를 넘어살라 그래. 여론조사 제가 왜- 그렇게 돌려주고 관복권 못 받았어. 제가 왜 명태균이 왜 금일봉 받았지 500만 원. 위기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냐면 딱 대중들이나 언론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툭툭 던지잖아요. 뭐요? 조사받으러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일성이 뭐예요? 오세훈 잡으러 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추가 질문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치. 취재도 예. 그렇게 툭툭 던지는 게 예. 내가 지금 밀리면 안 된다. 내가 왜 건진한테 밀리냐. 아니. 그런 위기감의 발로 안 밀려서 뭐 하려고. 혹시 관심을 더 계속 받고. 혹시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뭐 하려고. 아니 이것도 지금 만약 명태균이 프로를 했다면 어. 나 아직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를 회유하려고 한다라는 걸 넌지시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기 회유. 위해서. 이게 좋은 말로 하면 합의. 합의. 아니 합의면은 이걸 기사를 알릴 리가 없잖아. 체불 임금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체불 임금이 있다. 나도 관복권 내놔. 격이 달라 격이. 그래. 그렇잖아요. Give me 관봉권. 우리가 이거? 1등, 2등 이게 나눈 이유는 관복권 내놔라. 이거. 건진 법사는 가만히 있는데도 관복권이 있잖아요. 어. 이분이 지금 돈 달라고 하다가 이거 터진 거 아닙니까? 급이 서울에 달라. 돈 받으러 갔는데 뭘 받아왔다 뭐 이런 거 된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차비라.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요? 야, 돈 대신 500만 원과 공천 5천만 받아와서 원이네. 김영선한테 빨대를 꽂았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예. 못 받은 돈 여기서 받겠죠. 건지는 가만히 있어도 응. 6천만 원짜리 먹거리가 들어오고 쌀통에 그냥 감복권이 쌓이고 그다음에 명품백들이 막 자기한테 들어오는데 예. 이건 비교할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노동쟁이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근로자의 날이니까. 너무한가? 알겠어요. 자, 명태균 씨는 건진 법사를 너무 쓰고 윤상현 의원이 술 사주고 때우려는 거야? 그건 좀 심하다. 너무 심한데? 아, 진짜 그 말은 안 했잖아요. 아니 체불 임금이 있으면 줘야지. 이걸 술 아니, 사주고 아는 때우려고 단어 그러면.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알겠어요. 그 넘사벽이다. 건지는 왜 관봉권을 받은 사나이. 그럼요. 미스터 관봉권. 넘을 수가 없어. 미스터 관봉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스터 관봉권. 미스터 관봉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저 캄보디아 ODA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재동 캠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본부 뭐 다단계야, 씨 네트워크 본부게. 이름 예. 이상했어. 예, 네트워크 본부에서 뭐 있었던 뭐 처남 찰리가 꽂은 행정관 얘기를 하고 그냥 온갖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데 그냥 윤타짜 네. 자 신문 들어갑니다. 신문 그런데? 네트워크 본부 자 양재동 캠프 알아요? 제 오른쪽에 장성철 소장이 좀 아실 겁니다. 어 진짜? 예. 형은 또 왜 알아? 몰라요? 그때 알아요? 양재동 아니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저기 서초동이었는데. 서초동이었어요. 뭐야 또 서초동 왜 이런 것들이 왜 있어 자꾸 이런 얘기? 서초동이랑 양재동이 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 그 양재동 거기가 저 뭐냐 행정구역사가 서초동이에요. 양재역 그쳐서 양재동 캠프. 내가 그 얘기야. 제가 서초구청에서 공익근무해서 잘 알아요. 네. 양재동이라고 하는데 서초동이야. 서초동이야. 어. 근데 양재 여기 있어서 그렇지. 아니 사실은 네, 사실은 나 나온다. 자 쇼츠 만들 준비하시고. 바람이 나온 거야. 아니 사실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그만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단히 친한 친분이 있는 분들이 저보고 같이 좀 대통령을 만들자라고 세 그룹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돼야지 뭐 내가 뭐 하겠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대단히 측근이었던 분이 저를 서초동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굽니까? 안 돼. 정치? 네. 정치인이요? 네.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몇 번 불러가지고 거기서 저랑 이렇게 4-5명이 회의를 딱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아지트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제가 으쌰 윤석열 화이팅!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엑스파일 빵 터뜨렸죠. 윤석열 화이팅하고 이런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방송권을 안 처음에는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예. 따로 자기네들 독자적인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곽에 여러 그룹들이 있죠. 예, 원래.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끊겼는데 예. 그 전까지는 엑스파일이 6월 중순이었나? 6월 19일. 아이고, 내가 잊지도 않는다 내가 그날 내가. 그때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욕을 내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예? 친한 분이 욕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아지트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지트가 저는 그중에 하나가- 서초동 갔었어요. 그게 이 빌딩입니까? 그게 양재동일 거예요 아마. 이 빌딩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빌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양재동 빌딩이 빌딩이면. 저 사진 동아일보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1층에 뭐 병원 있는 것 같던데 도수 치료 막 써 있고 저 큰 빌딩이 있던데 동아일보 21층. 사진 나는 그걸 못 봤어요. 빌딩 사진 나왔어요. 못 봐가지고 동아일보에. 거긴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거기 있는 변호사들은 대중들이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거기 있던 변호사들? 한 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고 측근이었고 예. 공직도 하셨고 그런 분들이죠. 아 원로 그룹들? 아니요. 아 너무 그래요? 깊이 하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아 그게 이제 양조동 캠프일 가능성도 있네. 아니 그 모르겠다. 그러니까 양재동이 어디 네. 건물인지 제가 못 봐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1층에 뭐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뭐 갑자기 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아, 그래요? 만났다가. 자 원래 양재동 캠프 얘기가 있었어요? 이막 빌딩에도 이막 캠프에도? 네? 양재동 캠프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이. 예. 맞는 이 동아일보에 것 사진 네,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여러분 여기야 맞아. 장타짜가 저 초대받아서 회의하러 갔다는 그 캠프가 양재동 캠프 맞네. 그러면 저 건물이 초기에는 제가 긴밀하게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 나눴었죠. 그렇지. 예, 뭐 그랬었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서초동 팀들이 모이던 장소인가 보죠. 예. 서초동 팀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었으나. 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거는 요거랑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아니 근데 M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맞네요. 저 양재동 사무실을 동의가 사실상 건진이 운영했고 예. 그 비용을 사후 보전해 준 거다. 예. 전화 오라는 명태균은 전화가 안 오고 서정욱이 전화 오는데 항의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잠깐만요. 정우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 야, 그래서 이런 방송 정말. 스피커폰으로 그 해요. 관본권 그 관본권이 그거에 대한 사후 보전용이다. 예. 이 보도를 했잖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아 추정해요, 여러분 지금. 네, 그 맞는 것 MBC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그 관본권 우리가 어서 누가 왜 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 MBC 보도죠. 그 양재동 캠프를 운영했으니까 그거를 공짜로 쓸 수는 없으니 나중에 이제 임대료라든지 뭐 인건비 이런 거 보존하는 거 보존용으로 줬다. 관본권. 근데 그거를 관본권으로 주면 안 되죠. 관본권- 본인 돈에서 줘야지. 어디서 관본권이 들어왔나 보죠. 관본권은 특활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그렇죠. 나라 돈으로 본인 성금 아니 게다가 관본권에 찍혀 있는 날짜가 5월 13일
취임하고 취임 바로. 직후죠. 예. 취임 직후니까 정말 처음 받은 거네. 그럼. 정말 신빙 관봉권인 것 같고. 어허. 근데 또 그 주진우 기자 음. 건진을 많이 취재했던 예. 그 주진우 씨는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건진이 그걸 왜 갖고 있었을까 쓰지 네. 않고 어. 이게 과시용이었다. 그렇죠. 남들 오면 보여주고 있어 나 이런 보이긴 하지. 사람이야. 예. 근데 그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아, 야, 있어. 아, 충분히 예. 충분히 과시용으로. 어. 근데 관봉권보다 더 중요한 게 압수수색을 했더니 온갖 고위직들의 명함이 다 나왔다. 건진한테서. 아. 근데 고위직 명함을 예. 김태현한테 돈 주고 사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만났으니까 명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기업 회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제 고위 관료들, 뭐 정치인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건진 게이트의 그림이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자, 윤타짜 아는 거 있죠? 건진법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을 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 왜요?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 건진법사가 인사나 공천에 영향을 끼쳤던 거? 저는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봐요. 들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만나봤잖아요. 누구를요? 건지. 아, 진짜? 그때 여기서 얘기했는데. 했어요. 아, 그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런 세다. 정도구나라는 걸 알았죠. 음. 예. 아, 그래요? 왜 만났어요? 근데? 근데 건진법사가 그 당시에 막 얘기했는가요? 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부부와 인연?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다는 표현밖에는 쓸 방법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근데 이분이 이게 말하는 이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어허. 그다음에 이 폭이 있잖아요. 예. 이게 뭐 무슨 거의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허. 이 뭐 이력서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뭐 나왔지 않습니까? 이 폰에. 폰에. 뭐 예. 그것만 봐도 명함 필요 없어요. 뭐 이력서를 왜 받았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진법사가 거기서 건진법사 봤어요? 양재동에서? 못 봤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소문도 못 들었어요. 아, 그 사람 정말? 입장에서. 알았어요. 어쨌든 건진법사가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는 양재동 캠프의 실체는 확인됐어. 장타차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전 기억이지만 건물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다가 엑스파일을 터뜨리면서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와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테디한테도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게 따지면 인생에 도움이 됐던 거예요. 엑스파일이.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3년 동안 내가 당한 거를 생각을 해봐 지금. 진짜 말이 많네.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떻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지. 방법이? 자, 근데 그 터뜨리는 방법이 동접자 18,000명, 좋아요 2,1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서타짜가 좀 아실 것 같은데 캄보디아 ODA 얘기 나오던데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목걸이 6,800만 원짜리가 통일교 간부를 통해서 갔는데 예, 이게 캄보디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공적개발 자금인데 공적개발 자금들이 대부분 선진국이 예. 후진국한테 주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한 두 자릿수였던 공적개발 기금이 한 세 자리로 그러니까 한 3,40억 되던 게 630억까지 늘어납니다.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이게 도와준 뭐냐면 나라 살림이 넉넉할 때 예. 남들도 돕는 거지. 우리가 세수 추계가 80조가 펑크가 났었어요 당시에. 아. 근데 이걸 쥐어짜내서 건데? 예. ODA 자금도 그렇고 따져보면 EDCF라고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이 있어요. 이 예. 두 가지 축이 있는데 EDCF 같은 경우는 ODA보다 훨씬 더 꼬리표가 안 붙어요. 그냥 줘요. 자율권.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거고 차관 같은 건데 예. 안 갚아도 돼요. 후진국이. 근데 이게 보통 한 몇백억이 가면 예. 이거는 캄보디아 정부라든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좋죠. 아, 통일교가 느낌 온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 작업을 한다. 예. 여기에서 국내에서만 권력 실세들하고 작업해서 이 기금만 태우면 캄보디아 정부하고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뭐 해준다는데. 고맙습니다. 돈 가져와서 뭐 지어주겠다, 뭐 주겠다면 캄보디아가 뭐 토를 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냥 눈먼 돈처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눈먼돌 나눠 먹었다. 나눠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자금이다. 예. 그래서 ODA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늘 감액을 해왔거든요. 아. 무리하게 어떤 예. 명분이 없으면 예. 감액을 했어요. 예. 2022년까지는 계속 감액 추세였어요. 아하.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섰고 그때 예. 목걸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통일과 캄보디아 가고 예.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사진 찍으면서 자꾸 뭔가 캄보디아와의 어떤 관계성을 예. 맺어가려고 했던 연계선상이 좀 의심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 수리분양에서 항의가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예.
그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유상 원조입니다. 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이카가 하는 것 중에는 무상이 많아요. ODA가. 근데 그 유상 중에도 조건부 유상 그 이 지원이 있고 조건이 없는 유상 지원이 있어요. 근데 조건부는 뭐냐면 어느 특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그쪽에서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이제 그걸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EDCF를 준 방식은 보통은 특정한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여기다가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특정 사업을 정해서 주는데 그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에 준 거예요. 니네가 마음대로 써.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600억씩 안 줘요. 기껏해야 몇십억.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30억 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했다. 근데 이런 류의 성격의 사업에 주는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0억 이거 거의 없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계일보 쪽에서 이 통일교 쪽에서 나온 얘기가 메콩강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을 사업권을 아마 노렸던 것 같고 그 사업권을 이 통일교 쪽에서 추진하면서 대신에 한국 정부로 움직여서 이 캄보디아 정부의 ODA를 따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의 물밑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이제 정부에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수사하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거나 하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의문을 던졌을 거예요. 아니 근데 통일교가 뭐 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렇게 선물했을까라고 했더니 그 대가가 저 ODA 자금과 뭐 연결된 뭐 메콩강 프로젝트 그거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수사로 밝혀질 문제고 알겠습니다. 자 동접자 18,000명 좋아요 2,100개 호떡이님 안녕하세요. 지난 17일 본방불가에 글 남겼던 버스기사입니다. 그날 정치쇼 볼륨 올렸다가 민원 받았는데 어쩌다 운 좋게 우수선 표창을 받았어요. 앞으로 정치쇼 볼륨 크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될 듯합니다. 크게 트세요 그냥. 뭐 민원도 받고 뭐 이러는 거지 말이야. 크게 트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2,500개. 비엔나님 좋아요 누르고 봅니다. 문라이트님 쉬는 날 집에서 본방불가들은 행복합니다. 좋아요 짱. 스나이퍼님들 테디 드디어 본방불가를 라이브로 보내요. 노동절 만세. 꼰대님 여기 네 분의 토론이 제일인 듯해요. 구성짱 혼놀장애님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부수지님 일주일 전 방송에 좋아요 눌렀네. 펭귄날다님 본방불가 좋아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주제를 나 하나 이 얘기하고 싶어. 나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고 만약에 막 사법처리 되잖아요. 저 6월 3일 한 달 남았죠 대선 전까지. 나는 그게 그냥 국민의힘 대선 치른데 더 좋을 것 같아. 뭐 좋다 나쁘다보다 나는 아니 왜냐면 여기 어차피 뒷보들 값인데 여기서 보고 나온다고 유권자 더 실망하고 말 것도 없어. 어차피 비상기업 내라놓고 지금 검찰 내부에 한동훈 라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난 몰라요 그런 건.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런 거지. 김건희 여사 이게 막 수사 모명이 들어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못 움직일 거거든. 밖에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못 내고.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 발과 사보 처리 당하는 순간에 그러면 한남동 가서 체포 막으려고 했었던 그 의원들 그 분들 중 과연 몇 명이나 0명 거기 나와서 뭔가 항의도 하고 뭐 할 거냐. 누구세요 이럴 걸. 사람들이 얼마나 표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를 지켜보시면 되고 어찌 됐건 그런 이거 얘기 또 해볼게요. 한독수 권한대행 왜 그러면 이 한독수 권한대를 옹립하려는 사람들의 목적 그리고 당사자 한독수 권한대의 의도 왜 이게 있어야 될까요? 왜? 이게 입이 좀 아프잖아요. 매번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는 친윤그룹이 마지막 허들이다. 한동훈은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만 막아라의 마지막 허들이다. 따지고 보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까지 세워놨다가 2대2로 4강까지 올라왔는데 김문수, 한동훈 거기다 2강에서 5대5 룰 그리고 여기서도 한동훈이 뚫고 들어오면 한덕수. 그러니까 결국엔 당권이에요. 친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에 돌아왔을 때 당무 우선권을 들고 상상을 친윤 입장에서 해보세요. 끔찍하죠. 왜 그러냐면 찬탄 반탄에 명확한 선도 고질 뿐더러 당에 대한 주도권이 싹 뺏깁니다. 그러면 친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결국엔 한덕수 권한대행을 옹립이라도 해서 예. 단일화를 추진해서 만에 하나 대선 한동훈을- 지더라도? 그래, 대선 지더라도 한동훈만 예. 막을 수 있으면 예. 그다음 3년은 본인들이 그냥 한덕수 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누구를 옹립할 예. 수 있잖아요. 그 외에는 출마를 해서 얻을 실익이 한덕수 권한대행 아무것도 없다.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모 의원이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후보를 최종 후보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이 있다. 하하. 예, 그래서 마지막 1차 저지선은 경선 누리고 2차 저지선이 결선 마지막 투표고 뭐 3차 저지선은 뭐래더라? 뭐 한덕수 권한대행 단일화는 없었대나. 맥 소장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입이 닳도록 한덕수 나올 때부터 1, 2, 3차 다 모든 게 예. 한동훈만 막아라 했다니까. 뭐 자, 대선이고 뭐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없었어. 자, 그러면 박타자 앞서 본방에서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뒤에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잠시 하다 말았거든요. 그 혹시 근거는 뭡니까? 논리적 추론은?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예.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도 연락을 한다는 소문이 있고, 아 저기 잠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사저에서 예, 좀 지도부한테? 도와주라. 예. 그리고 누구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예, 도와주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것 같아요. 아, 유튜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 중에 네.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예. 그게 좋을까요? 누구한테요? 한덕수에게. 아니요. 예, 전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윤석열 그림자 꼬리표 달고 나와가지고 예. 대선 출마한다는 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어. 근데 이제 여전히 윤석열이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어허. 저는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당연할 거고. 예. 설사 김문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어. 윤석열과의 거리두기가 불가피할 겁니다. 본선 치르려면. 네, 그거 예. 안 하고서 아니 사실은 지금 저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윤석열 제명 여부가 쟁점이 안 돼요. 이거 쟁점이 돼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쟁점을 안 삼아요. 한동훈도 피하잖아. 예. 그 당장 또 윤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의 표심 예. 이게 걱정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이나 어쨌든 상대 후보 측이 공격해 들어올 지점이거든. 예. 아니 그 당에서는 내란 속에도 이 잘라내지 못하고 무슨 국민들한테 염치로 표를 달라 그러냐 이 얘기 예. 당연히 나올 텐데 어. 그게 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누구도 묻지 않는 금기가 됐을까? 예.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그림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 밀어가지고 얻는 게 뭐예요? 안전? 당선된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의 힘에 한동훈 의해서 후보가 되든 뭐 당권을 지든 한 세력이 남아 있어야 예. 이제 진다고 가정하면 야당이 되잖아요. 예. 야당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뭐 막아줘야 이렇게 되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밀어서 어허. 뭔가 당권을 친윤 색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윤 대통령 또는 그 주변의 생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계셨던 분들이 한덕수 캠프라는 곳에 모여 있고 그래요? 여러 세력들이 모여 있잖아요. 용산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남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남동 관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참모들 중에서도 여사 라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굳이 굳이라는 얘기는 맞는데 말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치할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아, 예. 그렇게? 대선을 치를 만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 친윤 세력들이 어. 한동훈 전 대표를 어. 대선 후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룰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허.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우리 본방불가니까 아, 그렇지. 하나 또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 아, 그럼 월요일 저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야, 이번 주. 예. 친윤들이 모였습니다. 누구? 가만있어 봐. 발표 날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무슨 발표요? 지금 두 명. 두 명 발표한 날. 예. 투표하는 화요일. 수요일 날. 수요일인가? 수요일. 어제인가요? 어제? 어제. 아니, 화요일 화요일 발표. 화요일 저녁에 친윤들이 모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한덕수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워딩이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문수가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동훈이 자꾸 까불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기서 그렇게 친윤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했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51대 49를 한 후보가 안 돼. 지면 안 돼. 그러면 또 당권 도전할 수 있으니 네. 그냥 압도적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또 그런 일들을 모여가지고 또 작당을 벌인 거 아니에요. 결국엔 소문이 친윤이 한둘이 아니어서 누구? 다 뻔하죠. 딱 이렇게 보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당내의 거부감과 비토를 참 뚫어내고 예.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진짜 보수우파 진영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거예요. 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이번 이제 최종 결선이 예. 한동훈 대표의 정책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보수우파의 상당 기간 동안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느냐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다. 전 그렇게 이번 최종 결선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선 승리를 두 번째 문제고 한동훈 두 번째 후보가 문제. 되면 보수 우파가 새로 나고 개혁할 수 있는데 의지도 강하신 것 같아요. 당을 오, 좀 많이 그렇죠.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방향이죠. 그게 합리적인 보수, 박원석 의원님 같은 분이나 서영주 소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 국민의힘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디딤돌이 예. 이번 최종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게 첫 출발점이다. 기득권 해체예요. 저게 짧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기득권 해체를 할 사람이 한동훈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예. 세대 교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친윤 그룹들 그다음에 공권 지도부들 저는 당을 쇄신시키려는 의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지금 멈췄다 하더라도 최소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세우려고 생각할 정도 되면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야당 역할을 하겠다. 3년간.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친윤들은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마인드는 하나도 없고 본인들 3년 동안 권력을 잡고 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본인 또 3년 동안 세상이 변하면 예.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어. 그건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이른바 이제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은 늘 그랬어요. 과거의 친이, 예. 과거의 친박, 그리고 지금의 친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우리 서 소장이 지적했듯이 이 정당이라는 공적 기구를 운영한다는 그런 공적 마인드 현저히 부족해요.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된다면 당이 어떻게 되든 내지는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게 이제 우선적인 목표고 1순위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몇 차례 망했잖아요. 친이 친박이 안에서 싸우다가 서로 이제 공천학살하고 그렇게 한번 크게 무너지고 또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찐박 공천 이런 거 해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친윤들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권력 뒤에 권력에 등지고서 호가호위하다가 지금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단 한 마디도 견제의 목소리 쓴소리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금의 보수 정당이 집권 가능성이 없어요.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동훈 그 후보가 이번에 어쨌든 후보로 선출되든 선출 안 되든 예. 그리고 대선에서 못 이길 거예요. 못 이긴다 하더라도 예. 이후에 정치를 하면서 그런 이제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이나 예. 이걸 갖고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추세는 예. 한동훈 쪽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예. 흐름도 어쨌든 되겠냐 했는데 됐잖아요. 결선까지 왔기 예. 때문에 이제 흐름은 있는데 마지막 이 관문 특히 이제 친윤들이 지금 다 김문수를 결집하고 있는 예. 정말 눈에 아주 편하도록 보이고 있는 나경원 예. 후보까지 어제 지지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걸 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당장에는 숙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측 타임 한번 해볼까요? 최종 후보. 그래도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누가 된다. 한동훈 있으니까 물어봐야지.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물어봐야지. 예. 자, 누가 된다?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김문수가 된다.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도 그렇고 당내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전망을 하려면 당원들이 정말 깨달아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했을 때 밀리지 않고 대선 출마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이 후보가 돼야만 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제 계몽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뭐 윤핵관들이나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를 미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의 어. 압력과 설득에 예. 그냥 싫어.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예. 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갑작스럽게 찍는다. 근데 그게 쉬울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요? 상당히 높아졌다. 상당히? 예, 왜 그러냐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이 잇따르다는 건 예. 약세에 있다는 거예요. 아,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그러면 거예요? 본인들도 판세를 보기에는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아. 자신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예.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볼 것이고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명분이 첫 번째. 예. 초기 대선은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당한 대통령 때문에 생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이재명 후보랑 싸울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사람이 붙겠어요. 저는 보수 지지층의 유권자들도 그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2강까지 한동훈을 올렸다라는 것이고 여론조사 추이와 투표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63%를 받았던 건 여론조사 63%가 월등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추이가 앞서가는 추이였으나 투표로 그게 현장에서 됐을 때는 예. 상당히 한동훈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잘 못해요. 최근에 그 미 재무장관하고 했던 발언들이 나오고 예. 선거에 있어서 관건 선거, 사전 선거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보였을 땐 마치 불안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땀 안 흘리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들이 보수 유권자들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어떤 퀘스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국민의힘 후보는 될 것 같다. 다만 거기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 뭐 최종 후보는 한덕수? 아니 최종 후보까지는 모르겠으나 대선 본선? 대선 예, 예. 본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한동훈 후보가 존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미지수예요. 이건 또 뭐야? 왜냐하면 이 친윤 그룹들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돼요. 이야, 근데 제가 짧게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네. 자꾸 우리가 압도적으로 당원들과 지지층의 63%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투표가 있기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임자다라는 게 60%가 넘게 나왔어요. 알겠어요. 여론조사 상에서도. 그러니까 그 흐름이 나온 거지. 지금은 그 여론조사 수치만큼 안 나오거든. 자, 박타자. 아니 결국에 이제 당심 김문수, 네. 뭐 민심 한동훈 이런 구도고 한쪽은 조직, 이제 한쪽은 이제 팬덤과 바람 이런 건데 네. 저는 원래 선거에서 조직을 잘 믿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디로 줄 선다고 당원들이 거기 찍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상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아까 계몽이라는 표현을 장성철 소장이 썼는데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얼마나 계몽되느냐 오늘 내일 사이에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된다?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렇잖아요. 좀 답답하잖아 마음이. 예. 그런데다가 저분은 최종 후보도 아닌 것 같아. 더 답답해. 그 당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 이런 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동훈 후보의 신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낫다. 한국 정치에서 났다. 자, 그게 심의 8080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위너님 좋아요 5천 가자 3,300개. 예, 그러니까 4천하고 끝나야지 자존심 있지 말이야. 내가 여러분. 윤희석이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또 우리 관계가 아니. 알겠어요. 맞는 말씀 하셨잖아요. 자, 아니 이거 장타자도 물어봐야 되겠다. 김문수 캠프가 시끌시끌해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에?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공보단장? 네, 미디어 그분이- 홍보본부장. 저랑 인터뷰할 때도 약간 다른 멤버랑은 약간 결이 다른 느낌 받았어 나는. 인터뷰하기 전날인가 그 전날에 대판 싸웠대요. 누구랑? 그 누구야? 박수영 의원인가? 네. 아니 박수영 의원은 이제 원래 한덕수랑 한덕수 단일화 덕수형 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김재원 의원은 이제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예. 나는 이제 김문수 만들어가지고 태선 후보 시켜서 뭐 어쨌든 당의 자리 잘 예. 잡아서 나는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건 알 수 없고 대구시장 나갈 아니 본인도 대구시장이 목표라고 했는데 대구시장. 뭘? 오케이. 근데 그런 목표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후보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낼름 먹어? 이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김재원 전 의원은 자강론인 거고 일종의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서 김문수 후보가로 대선을 가자는 거고 박수영 의원은 뭔 소리야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쏘시개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무자로 네. 제 또 당의 또 선배 동기들이 또 많이 가 있더라고요. 신한국당 공치 일기 무섭다.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 그 실무진에서도 뭔 소리냐고 지금 그냥 우리가 후보되면 되는 거지 무슨 단일화냐고 예. 내부적으로 어. 상당히 많이 분란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되고 나면은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람 그렇지. 뭐 내가 이제 후보인데 뭐 한번 그럼. 해볼만 하지. 예. 그래서 단일화 과정이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근데 김재원 그 최고처럼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불가피하게 하게 될 때 하더라도 지금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 우리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지. 예. 여기서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캠프에 왜 가 있어요? 다 전부 위장 취업한 거 아니야. 그렇게 위장 취업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화나가지고 탈당까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해 보죠. 탈당. 도 어.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얘기 지금 나중에 하지마? 지금 하지마. 아니. 네, 안 자, 할까? 주제가 굳이 예. 그죠. 동접자 2만 1,000명, 좋아요 3,600. 시간 없어가지고 저희가. 자, 홍준표 시장 얘기 나왔는데 그 2차 강서 발표할 때 윤타짜 현장에 있었죠. 예, 있었죠. 예. 근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왜 홍 시장이 저는 완전히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망해 사했겠다라는 느낌은 아니, 받았는데 그렇죠. 잔인했어요. 잔인했다. 안에 들어가서 4명 모셔놓고 예. 각 대리인이 들어가서 그 참관을 하면서 그 합산하는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숫자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도 떨리더라고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하는 순간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선관위원장이. 그럼 네 분이 서서 그냥 그 호명도 가나다 수준합니다. 뽀록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거의 한 1, 2초 내에 끝나니까 그렇지. 이게 뻥해. 벙하잖아요. 그것도 서 계신 것도 요쪽에 홍준표 안철수고 요쪽에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러니까 가나다 순다로 희한하게 서 있었어. 맞아. 그게 아마 뭐 네. 정해진 순서가 네. 있었어요. 뭐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뭐 꽃다발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서로. 그 과정에서 소감 한마디씩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치 끝났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배신감을 많이 느끼신 근데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당 지도부와 함께 또 사진 찍고 뭐 웃으면서 또 찍어 몇 명은 그 당 그 지도부 네. 참 그분도 참 그렇다 인간적으로 예. 거기에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 꽃다발을 누구 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버렸어 그냥. 예.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 오 진짜.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거기 의원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요? 아니 누구나 나가야지. 아무도 안 따라가. 안 따라가고 1시간 있다가 공지 올렸구나. 그걸로 내일 간 거지, 아침에 김문수로 김문수 간 캠프 거지. 간다고? 그러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아마 다 떠나서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위장 취업이라도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어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한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래도 뭐 홍준표 시장이 예. 어쨌든 이 당에서 오래 정치를 했던 분이고 예. 당의 어쨌든 원로고 선배잖아요. 맞죠. 그분이 탈락을 했으면 예. 좀 하루 정도는 위로하는 모양을 보이고 이래야지 그냥 곧바로 내일 김문수 후보 간다고 저 캠프 간다고 발표하고 예. 아니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 뭡니까 누군지 도대체. 뭐 말하기도 좀 아니 나라 그런데 탈당했을 것 같아.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지금 장성철 소장이 그 발표 날 저녁에 친윤들 모여가지고 뭐 한동훈 안 된다, 뭐 김문수 뭐 했다 하는 그 분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동접자 2만 1,000명이고 좋아요 3,800개인데 마지막으로 한 1, 2분 남았는데 윤타짜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 과정을 수월하겠죠 지도부 생각대로.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럼 단일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그렇다 치고 한동 후보가 됐어 지금. 자 양보 절대 없고 그다음에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지도부에서 6일 밤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뭐 안심번호 추출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돈 괜히 쓴 거죠. 그 한동 후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한덕수 후보가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더 이상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맞서야 되잖아. 그러면 예. 여기서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심번호 돌릴 수 있을까 진짜? 못 돌리지. 예, 그래요. 됐는데 한동훈이 됐는데 그럼 네. 민심과 당심을 아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어떻게 저 돼? 방해를 뚫고 됐어. 어떻게 돼? 김문수가 되면 김문수 표 중에는 내 표도 있다고 생각하고 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한동훈 표에는 한덕수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덕수 표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반을 넘었어. 근데 뭘 믿고 안심번호를 합니까? 그럼 말려 죽인다. 괜히 나온 거지. 어.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들이 후단협 만들어? 후단협이라기보다는 아니 탈당 안 하고 그냥 선거 운동 보이콧할 가능성. 사보타주? 네. 그게 2007년 대선이에요. 정동영. 2007년 네. 민주당 대선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 얻었지. 그때 치열했어요. 나름 네? 경선 과정이. 그렇지.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여러 가지 뭐 반칙 논란도 있었고 네. 막 그랬어요. 그렇지. 다 손놔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오늘 차가 안 막혀서 좀 더 해도 돼요. 예. 예, 차가 안 맞아, 막혀요. 맞아. 좀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차 안 막혀. 그러니까 제가 어딜가? 5분만 안 돼. 더 해. 그러니까 제가 5분만 더 해. 후단협을 정확하게 후단협의 형태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출연료 많이 줘. 빨리 가. 그런 형식의 국민의힘 내부에 자, 그런 장성철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예. 모임들이 나안 있을 나오면 거예요. 재미없을 저는 거를. 공건이 지도부인데 생각해봐요. 이런 발언을 국민 경선 중에 예. 자당의 경선 중에 한덕수 얘기를 지도부가 한다는 건 다른 당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맞아. 이거 난리 나요. 예. 후보들 당신은 뭐냐. 근데 아무 말도 못하잖아.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축들은 다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 아니면 한동훈 한덕수의 단일화를 야. 지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아니, 자, 지금 좋아. 민주당의 후단협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물론 그러긴 그때 2월인가 후보를 선출해놨어요. 예. 노무현 후보를. 시간이? 근데 지지율이 안 올라. 그래가지고 막 후단협이 흔들리고 막 했던 게 한참 지나서예요. 여름 지나서. 그 지방서 다 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경선 중에 이러는 경우는 예.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에서 만약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됐어요. 단일화 안 하면은 이재명 후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윤핵관들하고 대선 기간 동안 계속 싸울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다 내쫓아야지.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었어. 국민의힘 잘하는 거 있잖아. 연판장. 자, 알겠어요. 자, 그리고 장탄 자르면 안 나온다 그러면 구속이야, 형은. 내가 어떤 내가 구속은 막아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아니 안 테디님이 나오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자, 윤탄자. 네. 만약에 저 진짜 후보가 됐어. 근데 친윤 의원들이 단일 안 한다고 사보타지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 뭐 도와줬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너무- 대선에 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의원들은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임기가 있으니까 계속 갈 수는 있겠지만 엔진 시동은 꺼진 거예요. 다시 점화될 수 없는 엔진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오, 시간은 뭐 다 유한하니까. 근데 한번 진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진짜 네. 정말 그 사람들의 예. 캠페인이 먹힐지 어허. 아니면 한동훈 후보의 명분이 먹힐지 예. 저도 되게 궁금해요. 진짜. 예. 나 하나만 더. 5분 채워. 차 안 막힌다니까. 저 최근에 보도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이낙연 의원 전 대표 그다음에 정대철 전 총리하고 뭐 함께 해가지고 밖에서 힘을 키워서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뭐 당명을 바꾸라고 그랬다. 지도부가 생각 좀 해볼게요. 요 흐름들은 어떻게 봐요? 그게 되겠어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도 그 선까지 넘으면 안 된다고 보고. 예. 근데 이제 그 당 내부에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세밀해? 예. 근데 이낙연 전 총리도 거기까지 마음을 굳혔는지 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단 1%도 안 나오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무슨 협상력이 있어요. 그게 한독수하고든 한동훈하고든 국민의힘하고든 예. 그러니까 호남이 갖는 호남에서 약간의 상징성이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쁠 건 없죠. 와가지고 힘 보태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 선으로 이낙연 총리의 가치, 비중 이런 걸 보지 그 이상 무슨 몸값을 쳐줍니까? 제가 보기에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 구민주당 계열하고 제가 연대론이 슬슬 나오는 게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좋아요? 만약에 후보 단일화 경선한다고 하면?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을 사람이 거기니까 그런 행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을 밀려고 하는 친윤들은 엄청 당황을 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요 벌써.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 친윤하고 얘기 안 한다고? 친윤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낙연한테 전화하고 이런다는 거죠. 닭존 똥개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게 단일화라는 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예. 네. 한덕수 총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출마하신다면 예,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접자 21,000명, 좋아요 4,100개. 휴일인데도. 휴일인데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는 좋아요. 엄청 땡겼다 진짜. 예, 아, 이거 더 땡길 수 있는데 가지 마. 그냥 더 하고 합시다. 예? 거기가 출연료가 더 많대잖아. 더 많죠. 장성철이 빨리 가야 그래요? 되는데. 아이들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해요. 알았어요. 예. 자, 나중에 검찰청 소환 조성 전화하지만 나한테. 서정욱한테 전화할 거예요. 아, 정우 형 같이 잡혀갈 거면 그래. 정욱이랑 전화하면 같이 잡혀간다. 같이 잡혀가. 그래요? 우리. 어떡하지? 성우 형 나한테 전화할 걸?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서 본방부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